현재 프리미어 리그는 코리안 리거의 시대다. 우리는 유럽 최고의 공격수 손흥민에게만 시선이 쏠려 있지만 울버햄튼에서 뛰는 황희찬의 활약상도 잊지 말아야 한다. 손흥민은 리그 8골, 황희찬은 리그 6골을 집어넣고 있다. 이 두 선수는 리그에서만 14골을 만들어냈으며 어시스트까지 합친다면 공격 포인트는 무려 17개에 달한다. 갈수록 유럽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선수들도 다른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기는 하나 세계 최고의 리그라 불리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만큼의 성공을 가져간 선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EPL은 선택받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선수만이 뛸 수 있는 무대라는 말이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진 한국인 선수들은 190cm가 넘는 센터백 상대로도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 어느덧 리그는 11라운드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맨시티와 토트넘 그리고 아스날의 우승 경쟁과 손흥민과 홀란드의 득점 왕 경쟁이 치열한 상태인데요. 맨시티와 홀란드는 시즌 초 약간의 경기력 부진을 겪으며 토트넘에게 1등 자리를 내주었지만 저번 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은 로메로의 태클 한 번으로 인해 경기가 뒤집히고 말았고 그 결과 4대1로 패배하게 되며 결국은 무패 행진이 깨지고야 말았습니다. 토트넘의 실패를 학수고대하던 몇몇 라이벌 팬들은 이때다 싶어 토트넘을 조롱하고 나서고 있으나 축구를 볼 줄 아는 진짜 전문가들은 아직도 우승 경쟁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태인 것을 알고 있는데요. 비록 토트넘이 첼시에게 발목 잡히기는 했으나 아직도 토트넘과 맨시티의 승점 차이는 1점밖에 나지 않고 이제 맨시티는 초반에 편한 일정을 보내왔기 때문에 지옥의 3연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그에서 첼시와 리버풀 그리고 손흥민의 토트넘을 연달아 상대하게 되는데요. 맨시티는 아마도 이번 시즌 빅클럽들 중에서 가장 편한 일정을 치러온 팀이라고 할 수 있고 리그 순위 탑4 안에 드는 팀을 상대한 것은 오직 아스날전만이 유일했습니다. 심지어 이 아스날전에서도 엄청나게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맨시티는 최근 본머스와 영보이스를 상대로 무려 9골을 폭격하기는 했으나 이 두 클럽은 체급 차이가 너무나도 커서 사실상 맨시티의 진짜 전력을 가늠하기에는 턱도 없는 상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첼시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은 과르디올라는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이미 우승 레이스가 끝났냐고?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다. 우리는 이제야 고작 11경기를 치렀을 뿐이다. 단 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3위까지 내려앉을 수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토트넘은 가장 강력한 리그 우승 후보이다. 첼시전의 결과만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다. 선수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퇴장이 발생한 것은 감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오히려 토트넘은 2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첼시와 비등한 경기를 펼쳤다. 경기 결과가 기쁘기는커녕 오히려 토트넘이 더욱 강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기였다. 맨시티는 이제 앞으로 힘든 일정을 앞두고 있다. 첼시와 리버풀은 강팀이며 우리는 승점을 가져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역시나 이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건 손흥민의 토트넘이다. 이번 대결에서만큼은 결단코 손흥민에게 뒷공간을 허용하지 않겠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여전히 토트넘을 이번 시즌 최대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조만간 다가오는 토트넘과의 일전에서 온 신경이 쏠려있는 듯한 인상을 줬는데요. 맨시티는 최근 몇 년간 강력한 스쿼드를 바탕으로 리그를 지배해오던 팀이었고 리버풀과 맨유, 첼시와 아스날 같은 빅클럽마저 맨시티에게 패배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토트넘만이 꾸준히 맨시티를 상대로 일격을 먹여오던 팀이었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저번 시즌 트래블을 한 뒤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는 토트넘 홈 경기장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맨시티에게 있어 토트넘은 극상성과도 같은 팀이었는데요. 특히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맨시티의 전술 특성상 유럽 최고의 라인 브레이킹 능력을 지니고 있는 손흥민에게 더욱 공략당하기 십상이었고 손흥민은 챔피언스 리그와 프리미어 리그를 가리지 않고 만날 때마다 골을 꽂아 넣으며 맨시티를 침몰시켰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은 맨시티와 과르디올라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선수 중 하나였고 다음 맞대결에서도 어떻게든 손흥민의 공간 침투를 막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번 시즌 아직 손흥민에게 직접적으로 당한 적은 없지만 저번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에게 결승골을 얻어맞았던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제 코리안 리거라면 침몰이 날 정도일 겁니다. 울버햄튼과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재미있게도 과르디올라 감독은 황희찬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자 그를 코리안 리거라고 칭했고 몇몇 팬들은 선수를 향한 존중이 부족하다며 이를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경기까지 모든 경기에서 연승을 달리던 맨시티는 울버햄튼을 상대로 발목 잡히고야 말았고 결정적으로 황희찬이 극적인 시간대에 결승골을 꽂아 넣으면서 맨시티를 물먹이고야 말았습니다. 울버햄튼 공식 계정은 아예 황희찬의 골 장면과 함께 코리안 가이라는 단어를 함께 넣으며 과르디올라의 발언을 조롱하기까지 했는데요. 황희찬은 항상 울버햄튼에서 중요한 선수로 여겨져 왔었으나
굉장히 두꺼운 허벅지를 가지고 있는 황희찬은 항상 근육 부상에 시달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맨시티전을 계기로 갑자기 확 살아나기 시작하며 본인 클럽 커리어 최고 전성기를 달리는 중인데요. 황희찬은 현재 리그에서만 6골을 집어넣는 중이고 2개의 어시스트 기록까지 합하면 공격 포인트는 총 8개에 달합니다. 경기는 11경기를 뛰었지만 출전 시간으로 따지면 고작 684분을 뛰었기 때문에 황희찬은 90분당 1개의 공격 포인트가 넘는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이처럼 코리안 리거 입장에서 맨시티는 보약과도 같은 상대였고 울버햄튼과 맨시티의 경기 양상을 통해 어쩌면 토트넘은 과르디올라 전술의 공략법에서 힌트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황희찬과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은 절대 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두 선수는 굉장히 빠른 발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지능적인 오프 더 볼 능력까지 합쳐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지 않고 포지션을 옮겨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매번 맨마킹 상대를 바꿔야 하는 상대 수비 입장에서도 혼선이 일어나 수비 대열이 흐트러지기 마련인데요. 황희찬이 맨시티를 상대로 기록한 결승골은 여전히 시티가 뒷공간 침투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며 맨시티가 여전히 토트넘을 상대로 라인을 올리고 나선다면 다시 한번 시티의 뒷공간은 손흥민의 동무대가 될 것입니다. 물론 과르디올라 감독이 전술을 타협하여 손흥민을 견제하기 위해 라인을 내린 뒤 역습을 시도하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는 있겠으나 과르디올라 감독은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축구 철학에 있어서는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는 인물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첼시전에서 2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라인을 올려버리며 071 포메이션을 펼쳤고 아예 뒷공간을 활짝 열어버린 채 오프사이드 트랩으로 첼시의 모든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차단하는 이 엽기 전술에 많은 전문가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포스테코글루와 같이 전술에 있어서도 가치관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흡사한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맨시티와 토트넘의 대결은 리그 최고로 화끈한 공방전이 펼쳐질 텐데요. 과르디올라는 오히려 라인을 더 올리면 올렸지 내리지는 않을 것이며 차라리 강한 압박을 통해 토트넘 후방 수비진의 빌드업을 차단한 뒤 손흥민이 골을 넣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선제골을 넣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엄청난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무조건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몇 차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홀란드와 손흥민 이 두 선수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얼마나 골로 잘 연결시키느냐가 승리의 열쇠가 될 것인데요. 하지만 물론 토트넘은 그 전에 먼저 다른 일정을 치루어야만 하고 11월 11일 앞서 얘기했던 울버햄튼과의 대결을 승리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물오른 득점 감각을 과시하는 황희찬과 손흥민이 맞붙으며 한국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다시 한번 코리안 더비를 감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가오는 경기에서 두 선수의 멋진 활약상을 기대해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